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다소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죠. 바로 이건데요. 여당 지도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MB 대통령에 이어 조언을 구한다. 뉴스 있어. 자, 여당 지도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위해 대구행을 이런 게 있고요. 또 과거 소추위원장 권성동 악연이죠.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다. 보수 지지층 총결집. 권영세, 권성동, 김상훈 국힘 지도부 대구 달성구 박근혜 대통령 사저 방문. 아픈 인연 끊을까? 자, 권성동 탄핵 후 분당까지 된 상황은 후회하고 있다. 자, 그야말로 이게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다 뭐 바로 아시잖아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는 직감의 영역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성정을 봐서는요. 싫으면 절대로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이슈에 있어서요. 권성동과 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뭐 검사와 피의자가 만난 거잖아요. 그 당시로 보면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권성동이 사과를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진솔한 사과를 3번인가 했잖아요. 윤 대통령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이제 까방권을 얻었다. 면죄부를 받았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밖에 한동훈은 아직 그 근처에도 못 갔어요. 당대표 할 때도 한번 만났었는데도 사과를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의도적으로 저는 안 했다라고 봅니다. 자신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라는 거지. 옳았다고 믿을 겁니다. 아마 한동훈에 의해서 소위 이제 대한민국의 기둥들이 많이 뿌리 뽑혔는데요. 누굽니까? 정주영 회장의 정몽구 회장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재용 삼성 그룹의 회장,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롯데 신동욱 회장,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전부 다 구속되거나 참 막가파 상황을 우리가 봤죠. 감옥에 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한동훈이 큰 역할을 했잖아요. 전부 다. 때문에 한동훈은 이쪽 보수에 오면 원래 안 됐던 인물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고리로 인해서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참 그게 일종의 시대적 운명이다라고 보긴 하지만 참 딱한 일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한동훈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끌떡거리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언론에서는요. 한동훈이 한 2달 가까이 조용히 있을 때는 뭐 언급 안 하다가 한동훈 관련 소식은 또 왜 그렇게 다들 덕달같이 또 보도하고 전해줍니까? 이걸 보더라도요. 우리 언론의 기본적인 속성은 김문수도 그들 속성에 안 맞아요. 김문수도 아니고 홍준표도 그닥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언론은. 홍준표도 보면 독고다이잖아요. 독불장군 스타일이잖아요. 언론하고 이렇게 친화하기 어렵습니다. 오세훈이 자신들의 입맛이 맞아. 사실은 오세훈이 유승민도 어느 정도 맞지만 유승민도 좀 꼬장꼬장한 스타일이고 자기 목소리가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언론하고 맞지 않아요. 유승민도 사실은. 그런데 이 언론 입장에서 딱 맞는 게 이 오세훈하고 한동훈하고 이준석 이런 자들이 있죠. 특히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이 보수 언론들이 선호하는 인물이 곧 3인입니다. 3인인데 오세훈으로 가려고 그랬죠. 이번에.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명태균에게 딱 발목 잡혔네. 제가 봐도 이거는 큽니다. 빼박일 수도 있어요. 홍준표도 지금 걸려 있고, 거기 지금 난타전이 벌어졌죠. 고발전이 벌어졌더라고. 홍준표, 오세훈 둘 다 지금 명태균에게 딱 잡힌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갈 데가 없잖아. 한동훈을 다시 이렇게 띄우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준석은 띄우자니 벌써 저쪽에 가 있고, 워낙 지지율도 없고, 그래서 조중동 같은 이런 데가요. 또 어디를 이렇게 주목하는지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김문수를 밀릴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이제 올라서려면요. 지지율로 압도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어줄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 있죠. 지금 대선이 지금 뭐 5월에 열릴지 그렇지 않을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지만 열릴 것에 대비해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만일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하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지금 저쪽에서는요, 4월 중순경에 있는 그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게 4월에 있어요. 4월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선거를 빨리 하라. 그러니까 지금 선거하자마자 한 달 안에
대선을 치르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건 이재명 쪽을 편드는 주로 개딸이라든가 이재명이 이게 유리한 주장이죠. 그거는 원래는 60일 안에 2달 안에 치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4월 중순 4월 며칠이더라. 4월 10 며칠일 겁니다. 그러면 아직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밖에. 거의 한 달 정도 남았다고. 그러니까 그건 뭔 말인가 하면은 3월 초에 선고를 해버리고 좀 늦추더라도 3월 11일이죠. 이때쯤에 선고해가지고 한 달 안에 4월 중순경에 그때 지방선거 재보궐 할 때 같이 그냥 대선하고 묶어서 치른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터져 있죠. 그걸 박은정이가 지금 조국혁신당에 박은정이가 요즘 그걸 크게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고를 아끼자라는 거죠. 선거를 2번 치르게 되면은 몇백억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그 돈을 세이브하자. 그 명분은 좋잖아요. 때문에 지금 언제 갑자기 대선이 후다닥 열릴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무 복귀한다라는 카드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갖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싸움을 해야 되지만 다른 카드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이면 어버버 하다가요. 정말 낭패에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최선은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는 것이지만 윤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고 최상이지만 차선이 뭐가 있습니까? 차선은 대선이 열렸을 때 어쨌거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걸 원하잖아요. 그때 그 당선되는 후보가 대통령을 3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 정치적 색깔을 갖고 있어요. 목소리를 갖고 있고 국민의 눈높이 어쩌고 하면서 국민의 목소리, 국민을 어쩌고 저쩌고 하고 국민팔이 할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자기 정치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거든. 국민 이야기하는 거는. 근데 김문수 장관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욕을 먹더라도 그 당시에는 어떤 욕을 먹더라도 바로 사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도 같이 곁들여서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계속 한쪽 이야기를 억눌러 놓으면요. 이재명 혼자 대통령 되는 쪽으로 가버린다니까. 그렇게 되면 헌재가 인용하기가 진짜 쉬워요. 선수가 없는데 여기는. 이쪽 이제 국민의힘에는 이재명 혼자 독장 치는데 독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때문에 지금 양자를 같이 이야기해 주는 게 이게 정치 분야에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심계가 깊은 사람이다라고 보거든요. 신중하신 분인데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 연장선에서 저는 봅니다. 보기 싫은 사람 왜 만나겠어요? 권성동 보고 싶겠습니까? 그 권영세도 옛날에는 친박이었었죠. 친박에서도 중진 클래스에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했기 때문에 주중 대사로 보냈었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는 관계죠. 정말 서로 간에 신뢰하던 한때가 있었죠.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나름의 결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양쪽을 다 보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설마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지금은 윤 대통령이 진솔한 사과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과는 완전히 감정의 찌꺼기를 없앴다라고 보거든요. 그랬던 박근혜 대통령이 저들을 만날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살아서 다시 직무 복귀해야 된다라는 원칙은 있지만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만에 하나 다른 카드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이 만나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요. 유영아 의원이 어떤 작용을 했을 겁니다. 이들을 한번 만나 주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도 중요한 대선입니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보다도 더 중요한 선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열리게 되면은 여기서 만일에 이재명에게 정권이 가버리면은 그냥 절대 반지가 그쪽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회를 저렇게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데다가 대통령 권력까지 가져가 버리면요. 이거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죠. 못하는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 이제 법조 상황을 보더라도 이게 뭐 다 가져갔잖아요. 삼권 분립이라 그랬는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다 가져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요. 제도권 안에서는 오직 국민 저항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생각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의 감정 차원을 넘어서 이들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유영아 의원을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유영아 이 자식 이러면서 네가 조긴 대선파구나? 감히 쌍권총을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내를 해? 뭐 이런 식으로 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욕을 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저는 그걸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판단을 했을 때는 그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충분히 이해할 거요.
일각에는 벌써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차기 주자가 있다. 그 사람이 누구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판입니다. 때문에 지금 제가 봐서는요, 명태균 건이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지금 특검안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저는 홍준표, 오세훈 이 두 사람은 거기에 딱 걸렸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자, 남는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한동훈, 김문수 한동훈이 지금 아마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겁니다. 여기에 유승민이 지금 호시탐탐하고 있고요. 안철수는 이미 자기 시대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련을 두고 있는 것 같고, 뭐 이준석이가 호시탐탐 이게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와서 어쩌고 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상황이죠. 자, 여러분 말이죠. 돌아가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때문에 어거지로 이걸 인위적으로 막 그냥 막아놓으면 더 커져요, 일을. 그래서 대선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제는 풀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자면 이쪽에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니까. 이쪽이 그냥 완전히 일패도지한 상황에서 그냥 무너져 있으면 이재명 혼자 고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현재 재판관들이 볼 때도 뭐 이건 끝난 거야. 그러면 게임이.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곁들여서 함께 언급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